네,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주제 내용은 소외합의입니다. 소외합의. 자, 소외합의가 뭔가? 보통 일반적 교통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부분 보험회사하고 피해자 간에 합의를 하게 되겠죠. 그 합의가 보편적으로는 이제 보험회사 약관 규정에 의한 보험급 지급 기준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또는 간혹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특인 제도라고 해서 소송 판결 금액을 가지고 소송비용을 제한 금액을 가지고 특인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외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 대리인이 보험사하고 소송 전이든 또는 소장을 접수한 이후든 판결 전에 이루어진 합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보상의 범위가 위자료라는 것이 있죠. 위자료,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가 있고, 기타 휴업 손해, 장애 보상, 사망 시 또 일시수익, 장례비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해 보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피해자의 이제 소득, 나이, 그다음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다음에 만약에 부상한 경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율, 이런 것들이 피해 보상 결정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 보상 결정 요소들을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서 피해 보상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 경우에 있어서는 영구장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약관 규정으로 인정하느냐, 또 소송 시 판결금에 인정하느냐. 자, 그런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소송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거기다가 소송 기간 자체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의 결과 자체에 대한 것도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호사 사무실은요, 소송 업무가 주 업무는 맞습니다만 모든 사건을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에 또는 소송을 한 소장 이후에도 합의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을 맡아서 소송 전에 보험사 측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소송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소외합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직접적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는 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인을 도움을 받아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험사하고 협의 대행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해사정사분들은 법적으로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쉽게 하면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험사하고 합의로서 약관에 대한 합의든 특인의 합의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설명드리자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의 사건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소송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합의로서 끝내야 되니까 오히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거꾸로 그걸 어디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손해상터로 하여금 합의 종료를 시켜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압박을 할 수 있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일단 소송 대리권이 소송까지 진행을 할 권리가 있지만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선임이 됐으면은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된다는 위험 부담 때문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훨씬 더 유연하게 피해자하고 직접 합의한다든지 손해상태와 합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 보상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합의 절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한 것이 말씀드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소외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외합의는 변호사 사무실 사건을 위임받게 되면 소송 전에 충분한 피해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해서 합의를 시키는 경우, 또는 소송을 하고 난 뒤에 사전에 소송이 합의가 안 되면은 합의 진행을 해보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소장을 집어넣고 소송에서 판결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더라도 한번 보험사 측에 협의 요청이 있으면은 합의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서로 사전에 계약 전에 피해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외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판결까지 않더라도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변호사무실 역할이다. 안타깝게도 피의자분들이 변호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 또는 비용적 측면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무실이 사건을 일하면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소송을 하기 싫은데 도저히 변호사무실보다는 그냥 보험사 직접 합의하든지 또는 손해상 사무실을 통해서 그냥 금액 좀 적더라도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해야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안들이 벌어진 것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변호사비 선정을 하더라도 아무 변호사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통사고로 전문을 해서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갈 수 있는 충분한 많은 경험을 가진 이런 검증된 변호사무실 선정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소위 합의를 통해서 변호사무실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피의자분들이 변호사무실을 찾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합의를 빨리 사건 종결함을 해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교통사 전문한 변호사무실 통해서 소위 합의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